안녕하세요. 조윤기의 통일 꿈틀입니다. 오늘은 통일 문제, 북한 문제와 다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투신 자살하신 이재수 사령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잡은 타이틀은 누가 이재수 사령관을 죽였나 라는 좀 과격한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지난 7월부터 이재수 사령관이 이 검찰 수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일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12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재수 사령관이 있는 광화문 빈소를 찾았습니다. 빈소는 뭐 점심시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막이 흘렀고요. 그리고 또 그 정막의 배후에는 감시의 눈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많은 애국 시민들이 이재수 사령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조문에 참여해서 이재수 사령관이 가졌던 애국의 정신을 좀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조금 안타까운 얘기는 이재수 사령관의 이 빈소가 마련된 건너편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세월호 천막이 거기 지금 10동인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세월호는 성역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세월호 사건이 지난 지 벌써 금년에 5년째 되는 것 같은데 부모상도 3년이면 끝나지 않나요? 근데 뭘 지금 광화문 복판에 그 흉물스러운 거를 아직도 거기 방치하고 있어요. 이런 그 방치해 놓은 정부의 태도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얄밉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한통속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재수 사령관은 지난 7월 세월호 유족 사찰에 대해서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수사단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지휘관으로서 입장과 심경을 표명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세월호에 대한 또는 국군 기무사령관의 입장과 심정,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는 구술하고 아들이 아마 31살인 것 같아요. 아들은 받아서 문건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총 A4 용지 한 15장 정도 되는 문건이라고 그러네요. 총 이 A4 용지 15장의 문건에는 2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언론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 수사와 관련된 개시된 이후에 개인의 소회를 밝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인의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아마 기록한 것 같습니다. 수사와 관련돼서 개인적 소회는 재임 기간 동안에 세월호 때문에 업무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가장 보람이 있었던 그 업무를 추진한 과정 중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무사 부대원들이 굉장히 그 헌신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수사당국이 너무 가혹하게 질책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런 기무사령관 부대 요원들이 전혀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원대 복귀하는 그 모습을 보고 현실에서 스스로 무력감이나 자괴감을 느꼈다고 그러네요. 이런 소회에서 제가 느낀 것은 뭐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재수 사령관의 창군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벌은 자신이 받고 공은 부하에게 돌리는 참군인의 모습을 이 개인적 소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사찰 의혹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세월호 당시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관, 군, 경이 전부 다 투입이 됐는데 이때 그 바다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중심의 조직이 바로 해군이었고, 그리고 해군 기무부대 요원들이 투입돼서 군과 희생자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거를 세월로 민간 사찰이라는 이상한 딱지를 붙인 거가 못마땅하다. 그리고 기무사는 국가 초유의 재난 사태를 맞아서 군의 현장 구조 요원에게 유가족의 여망을 전달하고 국방부 차원에서 파견된 대표들에게 정책적 대안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세월호 유가족 안에는 군과 관련된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정말로 문제가 됐던 거가 아마 백서를 발행한 것 같아요. 국가 재난 발생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백서를 발행했는데 백서 발행한 것 자체가 사찰 의혹의 근거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적반하장이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재수 사령관이 7일 추진 자살을 하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에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말 이 말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검찰의 억압적 수사 관행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자긍심을 심대한 손상을 입고 투신 자살했습니다. 아직도 이 검찰의 관행이 바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억압적 수사 관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뭐 강목도 등장하고 물도 등장하고 이렇게 해서 육체적 고통을 주는 육체적 고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간적 자존감을 뭉개서 정신적 쇼크를 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명예를 중시하는 지식인 또는 군인 이런 사람들, 저는 이런 거를 정신적 고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정신적 고문을 당하면 평생 동안에 한 분야에서 성취했던 자존감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고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또한 정부의 태도도 문제였던 것 같아요. 기무사
군의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5월인가요? 기무사가 계엄령을 통해서 쿠데타 업무를 했다. 소위 말하는 역적 모의를 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11월 달에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문서 위조 한 3사람 정도 구속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용두사미로 끝났어요. 그 결과가. 여권에서 쿠데타 업무를 제기를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에 국빈 방문 중에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온 동네에 난리를 치던 것이 조사 결과는 허위 내란 업무 정치 공작으로 밝혀졌어요. 이것은 또 하나의 국기문란 행위가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기무사의 힘을 완전히 뺐습니다. 또 하나, 지금 지난 7일 투신 자살한 이재수 사령관에 뒤집어 쓰였던 제목이 세월호를 이용한 사찰 의혹이라고 하면서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온 언론도 여기에 동조를 했어요. 이것은 바로 보안기관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군에도 국가 보안을 위해 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그래요.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의 군을 그냥 두겠어요? 이제는 정부와 검찰이 군 보안기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져야 한다. 군 보안기관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업무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재수 사령관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의 정신적 고문과 정부의 무리한 적폐청산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합작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도 바뀌어야 되고 정부도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정권의 코드를 맞추어 피의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정신적 고문에 의존하는 억압적 수사 관행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억압적 수사 관행은 저는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같고 검찰도 같다고 생각돼요. 특히 검찰이 정권의 사냥개가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억압적 수사 관행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이재수 사령관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